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자 장웅재라고 합니다. 광운대학교 화학과에서 무기화학과 나노화학 그리고 생화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화학 대중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 화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학은 단어만 본다면 변화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또 다른 걸로 변화한다. 이 모든 과정과 원리를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이라는 분야에는 물질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 이 뒤에서 합성되고 있는 고분자 장치라든지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이나 옷까지 모든 게 다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서로 다른 특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죠. 화학은 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가장 삶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과학 분야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우리의 편리함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은 마찰에서 생기는 정전기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걸어갈 때 바닥을 딛는 동작이나 옷이 스치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식, 그러한 물질들과 원리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시간이 조금만 지난다면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해 없이 전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 환경도 깨끗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유용했던 불소 화합물 물질들을 점점 덜 쓰고 이미 환경에 유출돼 버린 플라스틱이나 유해 물질들을 분해하고 또 유용한 원재료로 되돌리려는 연구도 화학 분야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하얀색 실험 가운을 입고 플라스크나 비커를 들고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과학자의 고정적인 이미지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화학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화학을 했을 때 가장 흔한 직업은 역시나 연구원입니다. 실험실에서 물질을 연구하고 화학 반응이나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이 모든 작업을 하는 연구원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직업들이 바로 과연 이 물질은 얼마나 안전한가, 또 국민들에게 사회에 얼마나 허용되어 있는가, 이러한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 역시 화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독특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박물관에 있는 미술 작품이나 예술품, 이런 전시되어 있는 과거의 물품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정보를 얻는 과정 역시 화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이나 지구가 유래했으리라고 보는 우주에 있는 행성이 과연 물이 있을까, 또 이 행성에는 생명체라든지 산소나 어떤 대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것 역시 아주 먼 거리에서 천체화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연구하는 화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은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관여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화학이 관여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좋은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화학만큼 자연과학에서 편한 분야가 없는데요. 화학과를 졸업해서 갈 수 없는 분야는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실험을 할 수 있고 실험 자체를 콘서트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 예술가로도 화학자들이 요즘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원하는 게 있다면 화학을 하면 가능하다. 왜냐면 어떤 분야든지 물질은 필요합니다. 화장품이 됐건 음식이 됐건 심지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도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겉면은 분명 유리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건드리면 신호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말은 우리가 건드렸을 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 유리를 만드는 데만 3장의 유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이 화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전자제품 소개를 보면 금색으로 초록색 판 위에 복잡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진짜 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금으로 그렇게 얇은 선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 뭔가 올릴 수가 있느냐, 화학에서 만들어진 기술들로 모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뭐든지 되겠지만 지금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전기라든지 혹은 스마트팜이나 혹은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기르기 위한 거나 유출되어 있는 농약들을 제거한다거나 심지어 인간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살충제나 혹은 효과가 좋은 약 같은 걸 만드는데도 화학적 원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들 겪어보셨을 코비드 시대가 있을 때 어느 순간 mRNA 백신이 개발돼 사용이 됐는데 이 mRNA라는 것도 생화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느꼈던 건 mRNA 백신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전달이 돼야만 손상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 굉장히 장기간 안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최근에 화학 분야에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화학이라는 학문은 그거를 해결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언제나 답을 찾아왔었죠. 그래 미래에도 화학은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신기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큰 거는 모든 과학이 그렇겠지만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봤을 때 궁금증이 생기면 공부하고 싶거나 알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약국에 약을 사거나 혹은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샀을 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도 있고 왠지 아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혹시 이것 중에 무언가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게 현대 사회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화학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돼요. 이게 보통 다른 분야들은 뭐 수학을 좀 잘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화학에서는 입시나 여러 가지 볼 때도 다 화학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만큼 수학적인 내용이나 물리학적인 내용이 당연히 기초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화학이라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화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느냐 이런 게 있겠고요. 그거 외에 추가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실험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화학 분야가 굉장히 적성에 맞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연필로만 공부한다거나 컴퓨터로만 하지 않고 정말 실험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은 이걸 진짜 전자현미경이나 여러 기계로 분석해서 내가 만든 게 이런 모양이고 정말 쓸모가 있구나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즐겁다, 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화학만큼 만족스러운 분야나 직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스쳐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거를 실험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화학을 공부하기에 완벽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화학을 5가지의 전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겼던 거는 분석화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졌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특징을 분석해야만 다른 것과 똑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분석하는 연구가 나왔고 이 분석화학은 지금도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존재하는지 또 환자의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혈당이나 혹은 다른 안 좋은 물질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 모든 것들,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를 화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물질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겹쳐져 있기도 하지만 유기화학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우리가 소꿉장난하듯이 식물 같은 거를 끓이거나 으깨거나 혹은 집에서 요리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화학은 유기라는 말처럼 탄소가 골격을 이루는 인간을 포함해 식물과 동물 모두가 포함되는 그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화학 분야에 속합니다. 반대로 무기화학은 탄소를 제외한 모든 광물, 금속 이것들에 대한 분야이고 현대사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촉매 활성을 보려면 금속 물질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촉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무기화학입니다. 그 외 2가지로는 제가 강의한다 했던 생화학, 생명 반응을 분자 그리고 화학 수준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물리화학이라는 이름부터가 느껴지듯이 굉장히 기초적인 물리적인 원리를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어디까지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화학의 분야이고 지금은 되게 독특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밖에 안 되는 나노 입자라는 것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는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특별한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왜 사망한 걸까? 어떤 사고를 겪은 걸까? 이런 걸 연구하는 법화학도 역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과학수사대, 이쪽에서도 화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취업해서 여러 화학 기술과 이론들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실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보통 중고등학생이라면 동아리 활동 등에서 화학 실험을 한다거나 혹은 과학관이라든지 다른 과학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험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과학 실험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도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국내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숙지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화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실험에 얼마나 안전하고 문제없이 진심으로 참여하느냐,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기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직업으로 조향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향수나 혹은 식품에 들어가는 향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분야가 크지가 않고 상상하기에는 화학만큼이나 생명과학과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내용은 전혀 몰라도 되고요. 화학만 알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다룬다고 소개한 것처럼 화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거는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종의 농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농부가 그 곡식을 기르고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그걸 통해서 요리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여러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하지만 농부가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학자들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물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거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뭐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만들거나 팀을 꾸릴 수도 있는 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서, 만약에 화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화학이라는 걸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최대한 많이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점은 요리랑 굉장히 화학이 비슷합니다. 직접 불로 굽는다거나 용액, 물에 넣고 끓인다거나 전자레인지처럼 마이크로파로 반응을 시키는 것처럼 요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은 화학에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요리도 누군가는 요리를 시키면 되게 맛있게 잘하고, 누군가는 똑같은 방식을 보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화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실험 방법을 보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미리부터 좀 개선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실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론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화학은 실현의 그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을 해보거나 이론적인 거를 필수적인,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과학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뭐 과천과학관부터 또 서울시립과학관에서도 저도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되게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책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추천할 수 있는 이게 별로 없는 게, 모든 과학 분야 중에 책이 제일 없는 게 화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화학책을 서점 가서 보시면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약이나 독이나 뭐 그 외에 몇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있지, 우리가 폭넓게 화학이라는 분야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이라는 분야는 공부해서 알면은 재밌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 삶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뇌과학이라든지 물리학에 있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들어서 재미는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망이나 즐거움이 있지만, 화학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다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불편하거나 오히려 알게 돼서 꺼림칙한 것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게 인기가 다소 적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실험이라든지 다른 여러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실험만을 목적으로 추천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나일레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상상도 못한 실험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비닐 글러브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핫소스를 만들어서 직접 먹어본다거나, 뭐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베리맛 사탕을 만들어 직접 먹는다거나, 이런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물질을 변환시켜 무엇이든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호기심을 좀 더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험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게 이 분야를 더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대화가 있고, 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들어맞는 게 저는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닥친 위험을 피한다거나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한 쓰임새를 찾아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또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죠. 평소에 먹고는 사용했던 게 알고 보니까 장기간 복용하면은 그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른다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뭔가 이 물질은 위험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누적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화학 물질과 우리 주변 환경은 너무나 위험하고 잠재적인 독일 뿐이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현명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화학을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의 교육과 아는 것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화학은 무섭거나 위험한 거다라 생각하는 대신에 재밌고 흥미로운 거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